네, 여러분 오늘은요 자존감이 낮은 애고라는 주제로 한번 소통하려고 합니다. 어느 회원님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혜라님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죠?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 모임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수학도 가르치지만 아이들한테 명상을 지도해서 명상 지도교사가 되고 싶대요. 정말로 참인간이 되는 명상도 지도할 수 있고 수학도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다. 마음의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쪽지 보내서 하는 말이, 잘하는 게 없다고.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니까 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키우다가 다시 복직해서 애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 또 임신해서 휴직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복직해서 가르친 지 몇 년이 돼가는데 뭐 잘하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에휴 수학은 뭐 시시해, 마음껏 가르치는 거 비하면 수학은 별로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존재는 뭐를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혜라님한테 명상지도교사 된다고 약속했는데 괜히 했나? 내가 할 수 없는데.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왜 낮을까요? 사랑을 못 받았을수록 자존감이 낮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돈을 줘요, 아이에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수행 온 아이가 중학생짜리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이아몬드 박힌 프라다폰 갖고 있는 아이를 보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물었어요. 오,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야? 그랬더니 네. 그런데 얘는 뭐 이게 일상이야. 그냥 막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고, 아이가 프라다 신발에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있고, 다 명품이에요. 근데 아이는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 하나도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건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에고가. 그래서 너무 처참한 애정 결핍이라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대학에 가라고 외국에 유학 보냈는데, 저 같은 애가 무슨 그런 대학을 가요? 그러면 뭐 이 세상에 그 대학 안 가는 애가 없지, 못 가는 애가 없죠. 저 같은 애는 그런 대학 못 가요.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수치심이 어찌나 큰지 자존감이 밑바닥이더라고요. 여러분 걸친 옷을 보세요. 어떻게 자존감이 밑바닥일 수가 있어요? 몇천 원짜리 옷을 걸친 것도 아니고, 혜라님은 평생 살면서 보지도 못한 어떤 희한한 액세서리 하나도 뭐 고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너무 슬퍼. 버림받아서. 부모가 자기 마음을 이해 안 해줄 때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죠. 그래서 아버님을 불렀어요. 아버님, 아이가 너무 슬프고요. 버림받아서 너무 심한 애정결핍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훌륭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내가 하면 다 되고 내가 하는 건 멋진 거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야 아버님이 원하는 훌륭한 아이가 될 텐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이를 일단 귀국시켜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의 반응 때문에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 아버지께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자기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데 온 집안을 팔아갖고 지 뒤치다거리에 안락하라고 욕실이 뭐 얼마나 집을 얻어줬대요. 방이 몇 개고 풀장이 있고 이런 집을 얻어서 유학을 시키고 거기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서 돈을 얼마나 쓰면서 지가 입고 있는 옷만 다 합쳐도 몇 천입니다 막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돈이 사랑인 줄 아는 거죠. 현대는 그게 문제예요. 돈을 주면 다 줬다고 여기고 그게 사랑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는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빠의 칭찬, 나 힘들어 아빠, 그럴 때 우리 딸 힘들었어? 미안해, 아빠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필요한 건데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해 안 해주고 돈을 폭탄처럼 쏟아부으면서 다 줬다고. 이 아버지는 돈이 사랑인 애고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엄마가 병이 걸렸는데 약 한 첩 못 쓰고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굶어 죽었고, 자기는 풀뿌리 나무뿌리 깨먹으면서 간신히 살았는데 북한에서 자기가 탈출을 했대요. 도둑질해서 먹으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한 게 있대요. 반드시 내 자식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리라.
돈 없어서 죽거나 돈 없어서 치료 못해서 병 걸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돈 없어서 도둑질 못해서 도둑놈이란 소리 들으면서 두드려 맞는 이런 일은 없게 하리라.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그 포원이 줘서 정말 사랑을 주는데 돈으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해줬고, 아이들도 예전에 장난감으로 온 방이 가득해서 뭐 사달라고 할 여력이 없이 신제품을 사줬대요. 아버지 입장에선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너무 딱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막 울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 인생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누구 하나 나한테 너 많이 힘들지? 돈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하지?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펐던 아이가 있는데, 이분은 그게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은 자기 자식을 만들어 놓고 행복할 거라고, 근데 왜 불행하냐고 소리치고 있죠. 마음을 이해 못 받아서, 너무 힘든 마음을 이해 못 받아서 힘든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 못 받아서. 이분도 사랑 못 받아서 버림받은 에고예요. 그러니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고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 부러워하죠. 요새는 여자 신부감 1위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똑똑한 수학 선생님인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직업 때문도 아니고 마음 이해 못 받고 사랑 못 받았다는 에고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은 초라해 보이고 받은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랑을 못 받은 분은요, 너무나 가진 게 없고 초라한 게 없고 가진 게 없다고 느껴져요. 받은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그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받은 게 없다고 느껴지는 마음을 가진 분이 세상을 향해서 뭘 줄 수 있어요? 받은 게 없는데. 일단 우리는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빈 껍질인 텅텅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뭐를 줄 수 있습니까? 받은 게 얼마나 큰가를 자각해야 되죠. 그걸 자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버림받고 받은 게 아예 없다는 그 마음이 청산돼야 돼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가짜라는 거, 관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산될 때 자기 열등감, 수치심이 내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받은 게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비로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간 에고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지, 내가 받은 게 없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느낄 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야. 부모님이 마음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아이한테 부모님은 우주예요. 세상입니다. 아이를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때,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만들면 공부 별로 안 시켜도, 돈 많이 안 벌어줘도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 돼요. 왜? 마음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고, 나는 존귀한 존재고, 대접받았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는 진정한 우월이가 돼서 이 존재가 세상을 향해 주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줄 때 다시 들어오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못 받았다고 빼앗으려고 할 때 세상도 나에게 인색해요. 주지 않아요. 박탈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하게 사는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힘든 마음을 이해받고 위로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그냥 결정해버리는데, 그걸 받지 못했을 때는 제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가져도, 이렇게 선생님이 돼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져도 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내 존재감이 없어지고 세상을 향해 주지 못해요. 나는 초라하고 슬프고, 그리고 작은 걸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하는 건 하찮고 스스로 자기를 경멸하니까 분별심으로 이거는 작은 거야, 별거 아니야, 이거는 큰 거지, 남이 하는 건 다 큰 거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선생님을 안 하고 마음공부 지도자가 되고 남이 선생님을 하면 아마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보일 거예요.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자존감이 낮은 에고가 보이는 특징이죠. 공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찮은 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선생님도 소중하고 마음공부 지도자도 소중하고 엄마도 소중하고 가정주부도 소중하고 작은 게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타인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 소중하고 세상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에고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 오는 소중한 자식들과 남편과 부인들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죠. 왜냐하면 자기로 투사하고 자기와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낮을 때 낮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100점 맞아 왔을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다 이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왜 못했니? 못 맞아올 100점 못 맞아올 때는 너는 왜 100점도 못 맞았니? 항상 이렇게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또 상처 주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여러분 자기 지위나 돈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자존감이 낮을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잘 못 느끼는 분 나는 많이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 같대요 하는 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자존감이 낮은 분이에요. 왜? 왜 남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한테 인정받아서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만큼만 그만큼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한테 인정받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오셔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남한테 확인받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줘야 돼요. 너 참 잘 살았구나. 아무개야 고생했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향해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알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인정할 때 세상도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인정하고 칭찬해줄 거예요. 스스로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은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고 열등감이 올라오는 많은 분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음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공부에 오셔서 자운성가 수행모임에 오셔서 자기를 알아가시길 바라고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